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기업은 바로 오라클, 티커 심볼 ORCL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와, 이거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그냥 거대한 IT 공룡으로만 생각했던 오라클이 AI 시대의 뭐랄까 가장 뜨거운 주인공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기대감도 있지만 그만큼 또 날카로운 의심도 같이 있는 상황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곧 있을 오라클의 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그 핵심 데이터를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그 의심을 오히려 기회로 해석한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 있었죠. 네, 도이치뱅크의 그 역발상 분석, 그것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라클의 진짜 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코앞으로 다가온 실적 발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라클 회계연도가 5월에 끝나니까 이번에 발표될 건 2026 회계연도 2분기,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까지의 성적표겠네요. 네. 12월 초나 중순쯤 발표될 텐데 지금 월가의 시선이 딱 두 가지 숫자에 완전히 꽂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OCI 매출이랑 RPO 업데이트, 맞죠? 맞습니다. 특히 RPO, 자녀 이행 의무라는 이 지표가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거든요. 용어가 좀 딱딱하게 들리긴 하네요. IPO? 그렇죠.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냥 거대한 식당의 예약 장부 같은 거예요. 아, 이해약장부요? 네. 손님들이 앞으로 1년, 5년, 10년간 우리 식당에 오겠다고 미리 쫙 예약을 걸어놓는 금액의 총합이죠. 아직 받은 돈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하게 들어올 미래 매출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클수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 회사 몇 년간은 굶어 죽을 일 없겠네 하고 안심하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는 지표죠. 근데 그 예약 장부가 지난 분기에 거의 터져 나갔잖아요. 저도 그 숫자 보고 진짜 제 눈에 의심했는데 26년 1분기 RPO가 무려 4,550억 달러. 네, 엄청난 숫자였죠. 바로 전 분기가 1,380억 달러였으니까 단 3개월 만에 예약 금액이 그냥 3배 넘게 불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요. 평생 마라톤만 뛰던 선수가 갑자기 100m 경기에 나와서 우사인 볼트 기록을 깨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이게 그냥 일시적인 대박인가? 아니면 이 회사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막 찾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례적인 급증이었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심지어 CEO가 거의 예고 홈런을 날리지 않았어요. 다음 분기 RPO는 5천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요? 맞아요. 공언을 해버렸죠.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인데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이 5천억 달러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정말로 넘어서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만약에 진짜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 와, 시장 반응은 불보듯 뻔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실적이 좋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오라클의 성장 스토리가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니까요. 불확실한 시장에서 확정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으니까요. 네, 수년간의 먹거리를 이미 창고에 가득 쌓아뒀다, 이걸 증명하는 셈이죠. 이 RPO의 폭발적인 성장이 오라클 주가를 따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한 축, RPO를 이렇게 폭발시킨 주역이죠.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도 짚어봐야죠. 자료에서도 OCI를 고성장 엔진이라고 표현했던데요. 네, OCI는 지금 오라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전년 대비 55% 성장하면서 33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죠. 괴력을 보여줬어요. 55%도 엄청난데. 근데 문제는 시장의 눈높이가 이제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더 높은 곳을 보고 있군요. 네, 오라클 스스로가 연간 OCI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무려 77%로 올려잡았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80억 달러에 달하는 정말 야심찬 목표죠. 잠깐만요. 77%요? 와, 그거는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같은 공룡들도 따라가기 벅찬 성장률 아닌가요?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결국 이번 분기 OCI 성장률이 그 77%라는 목표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그냥 넘는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넘어서야 투자자들이 환호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제 부족해요. 시장이 상상한 것보다 얼마나 더 빠르게 성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성장률이 앞으로의 주가 모멘텀을 결정하겠군요. 특히 이 OCI 성장의 중심에는 AI 계약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 분기에 오픈 AI를 포함해서 단 3개 고객사랑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4건이나 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CEO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 계약이 더 있을 거라고 했단 말이죠. 이번에 또 다른 빅네임 고객과의 계약 발표 혹시 터져 나올까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주가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야 해요. 더 들어가서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SPV 설립 같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SPV, 즉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건데요. 아, SPV? 네,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만을 위한 별도의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본체랑 분리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 오라클 본사 재무제표에 부담을 안 주면서도 AI 인프라 확장에 필요한 거대한 자금을 더 쉽게 끌어올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단순히 누구랑 또 계약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저희는 SPV 설립 같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라고 발표한다면 와,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죠. 그렇죠. 시장은 오라클의 성장 계획에 훨씬 더 큰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성장을 감당할 능력과 계획이 있다는 자신감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니까요. 정리가 되네요. 12월 실적 발표에서는 첫째, RPO가 예고대로 5천억 달러를 넘기는지, 네, 둘째, OCI 성장률이 연간 77%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을 줄 만큼 폭발적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형 AI 계약과 함께 그 계약을 이행할 SPV 설립 같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까지 발표되는지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RPO와 OCI 실적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데 사실 시장 한편에서는 이거 너무 오픈 AI 하나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도 엄청 크거든요. 네, 그 우려가 항상 따라다니죠. 바로 그 불안감을 정면으로 파고든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도이치뱅크 자료가 바로 그 내용이죠.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오히려 낙관적으로 보인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이 분석이 정말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그냥 걸어 들어갔다는 점이죠. 두려움의 한가운데로요? 네, 시장의 비관론, 그 핵심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오픈 AI 의존도 위험입니다. 그렇죠. RPO가 아무리 높아도 그게 거의 다 오픈 AI에서 나온 거면 불안하죠. 맞아요. 만약에 오픈 AI가 마음을 바꿔서 자체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뭐 다른 클라우드로 떠나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미래 수익의 기둥 하나가 그냥 통째로 뽑혀 나갈 수 있다는 공포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네요. 아무리 큰 계약이라도 단일 고객 의존도가 높은 건 언제나 리스크니까요. 그럼 두 번째 우려는 뭐였죠? 두 번째는 AI 인프라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입니다. OCI 같은 IaaS, 그러니까 서비스형 인프라 사업은 본질적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서버 채워 넣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거든요. 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네. 오라클이 원래 잘하던 데이터베이스나 사스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보다 총 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OCI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회사 전체의 수익성, 즉 마진 구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죠. 성장은 하는데 돈은 못 버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장과 수익성 사이의 딜레마죠. 알겠습니다. 그럼 도이치뱅크는 이 두 가지 핵심 우려를 어떻게 분석했나요? 자료를 보니까 이 비관적인 가정을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던데요. 네, 바로 그게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도이치뱅크는 이렇게 물었어요. 좋아, 시장이 그렇게 걱정하니까 한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최악의 상황이요? 네, 만약 2030년에 오픈AI 관련 수익과 현금 흐름이 그냥 0이 된다면, 즉 오픈AI가 오라클을 완전히 떠나버린다면 과연 오라클은 어떻게 될까? 잠깐만요. 오픈 AI가 사라지는 걸 가정했다고요? 그건 오라클 성장의 핵심 엔진을 그냥 떼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극단적인 가정을 한 이유가 뭔가요? 시장의 공포를 숫자로 정량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죠. 만약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져도 오라클은 이 정도는 합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2030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먼저 주당 순이익 EPS부터 보죠. 오라클 경영진이 제시한 장기 목표치가 약 21달러 수준이거든요. 네, 21달러. 그런데 오픈 AI의 기여도를 완전히 0으로 만들어도 EPS가 17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와,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고객이 통째로 사라졌는데도 원래 목표치의 80% 이상을 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주가가 폭락해야 정상인데 말이죠. 잉여 현금 흐름 FCF는 어땠습니까? FCF는 더 인상적이에요. 경영진의 장기 목표치가 약 410억 달러인데 오픈 AI를 제외하고도 무려 310억 달러라는 막대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10억 달러요? 물론 엄청난 숫자지만 원래 목표치인 410억 달러에 비하면 100억 달러나 사라진 거잖아요. 이걸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큰 손실인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이치뱅크의 논리가 빛을 발하는 거죠. 이 분석이 낙관적이라고 결론 내리는 데에는 세 가지 다차원적인 근거가 있어요. 세 가지 근거요? 네. 첫 번째는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관점입니다. 지금 오라클 주가는 오픈 AI 리스크와 마진 악화 우려라는 두 개의 거대한 족쇄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석은 그 족쇄 중 가장 무거운 오픈 AI 리스크를 강제로 풀어버린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2030년에 17달러라는 엄청난 EPS와 310억 달러의 FCF를 벌어들일 수 있다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주가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너무 싸다는 뜻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지금 주가가 회사의 본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런 논리군요. 시장이 걱정하는 가장 큰 리스크를 제거해도 남는 본질 가치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다는 걸 숫자로 보여준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려였던 마진 악화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건 어떻게 반박하죠? 오라클이 단순히 서버 시간만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죠. 오라클의 진짜 힘은 세계 최강의 데이터베이스와 수많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즉 SaaS에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게 본업이었죠. 네, 고객들이 OCI 클라우드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소프트웨어를 함께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기술 스택의 시너지 덕분에 장기적으로 30에서 40% 수준의 AI 인프라 비갭 총 마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마진 악화가 아니라 고성장에 따르는 정상적인 마진 궤도다. 이런 해석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경영 전략 관점입니다. 경영 전략 관점이요? 네, 이 분석은 투자자들이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오픈 AI 리스크의 크기를 명확하게 측정해줬어요. 최악의 경우, 즉 오픈 AI를 잃더라도 오라클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아, 리스크의 크기를 숫자로 보여주니까 오히려 안정감이 드는군요. 그렇죠. 다시 말해 오픈 AI 계약은 오라클에게 회사의 명운을 건 필수 요소가 아니라 있으면 더 좋은 엄청난 보너스에 가깝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셈입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준 효과가 있는 거죠. 리스크를 정량화해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해석,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관점, 성장 엔진 관점에서의 분석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기도 한데요. 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통찰일 수 있습니다.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조차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오픈 AI를 제외한 나머지 고객층의 성장세가 시장의 예측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너무 밝은 태양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다른 별들이 알고 보니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봤던 4,550억 달러라는 그 경이적인 RPO 숫자 안에는 이미 오픈 AI 말고도 우리가 아직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제2, 제3의 오픈 AI가 될 고객들의 계약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죠. 와. 이건 클라우드 시장의 후발주자인 오라클 OCI가 절대 강자인 AWS나 어저로로부터 매우 공격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조용한 전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전교 1위 등하던 학생들의 점심값을 빼앗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네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모두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만 쳐다보고 있을 때 오라클이 뒤에서 조용히 실속을 다 챙기고 있었던 거죠. 와, 정말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도이치뱅크의 분석은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소였던 단일 고객 리스크라는 창을 역으로 이용해서 오라클의 펀더멘털이라는 방패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증명해 보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오라클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굳건하며 심지어 그 엄청난 본질 가치가 리스크라는 이름 아래 현재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공포를 이성적인 논리와 데이터로 잠재우는 정말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이네요. 네, 그렇죠. 오늘 오라클에 대한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 기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발표되는 숫자만 쫓는 게 아니라 그 숫자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두려움이 과장된 건지 합리적인 건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게 바로 핵심이죠. 오늘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시장에 가진 가장 큰 우려가 오히려 그 기업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향한 시장의 우려 속에는 어떤 역발상의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지적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